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림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망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요. 이 상반기에 워낙 많은 주택 물량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그 물량이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고요. 집값이나 전세값은 안정세를 보이겠다라는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대출 규제라든지 분명한 악재는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무던하게 상반기 시점을 잘 보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인데요. 하반기에 대한 전략을 미리 꼼꼼하게 세워 나가보시면 좀 더 좋은 투자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맞춤형 부동산 가이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2-545-79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사를 자처하셨습니다. 모셔보도록 할게요. SNK 자산관리의 송선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송선문 대표와 함께 발빠르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핫 이슈들 짚어보고요. 그 안에서 투자 팁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재테크 관련 많은 설문조사를 찾아보면 부동산은 항상 1위를 차지를 합니다. 특히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이 되고 있는 요즘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재테크 꼭 필요한 걸까요? 오늘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니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부동산 재테크가 꼭 필수인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 시원하게 풀어주실까요? 네, 예. 결론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한 20여 년 정도 이렇게 네. 참여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 그러면은 또 일부분 그러니까 그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필수. 이제 재테크가 필수가 됐다. 그래서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금융 상품화됐다.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어떤 한 가지를 갖고 또 한 가지를 만들어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불려나가는 이런 재테크 필수적인 여건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제가 자료를 조금 한번 제 개인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 재테크가 왜 필요하냐? 결국은 지금 시대 상황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금리입니다. 금리가 맞아요. 금리가 낮죠?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것들. 또 한 가지는 초고령화사. 이런 어떤 두 가지 큰 트렌드만 갖고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일단 은행을 놓고 봤을 때는 과거에는 지금 초저금리 기준금리가 1.5%대 지금 적용받고 있죠. 그래서 네. 굉장히 낮은데 과거에는 은행이라는 곳이 돈을 불려주는 곳이었다면은 지금은 돈을 맡겨놓는 곳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예금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확전된 손실이다 이렇게 좀 결론 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실물 자산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게 됐고요.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은행에는 돈이 넘쳐납니다. 이 단기 부동자금이 지금 뭐 현재 2015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931조. 1년 전에 비해서 794조에 비하면 약 17% 이상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 돈은 많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접근할 때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금리도 낮지만 고령화 시대. 결국은 뭐냐면 지금 우리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만큼 지금 49.6% 50% 가까이 되는데 결국은 노인들의 어떤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서 빈곤율 상당히 큰 문제로 지금 이슈가 대두되고 있죠. 결국은 노인 고령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노후 자금 준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준비 없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했다. 결국은 뭐냐 노인들의 어떤 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요즘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이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부모님들이 집을 갖고 있다가 자녀분들한테 상속을 생각한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고령화 시대 접어들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어떤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또 한 가지는 고령화 시대에 더불어서 베이비 부모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죠. 기성세대들이 빠르게 지금 은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고령화 시대에 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금 준비를 좀 못 해놓고 노후 자금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도태될 수밖에 없고 생활이 굉장히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고령화 시대 맞이하면서 저성장 시대를 또 맞이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놓은 대로 조기 실직이라든가 임금 피크제 대기업에서 지금 많이 실시되고 있는 이러면서 수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생활 자금이 굉장히 좀 부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 이유 금리와 더불어서 뭐 고령화 시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재테크를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던데 네. 첫 번째로는 뭐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막연한 두려움과 뭐 부정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첫 번째로 차지하는 것 같고 또 그 많은 분들이 뭐 세미나 때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확실한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렇게 확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확실한 상태의 어떤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좀 연관된 것은 자기가 거주한 지역, 인근 지역을 많이 맞아요.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인근 지역에 어떤 큰 조그마한 어떤 호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또 자기가 잘한다는 이유로 판단이 또 빨라지면서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광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 부동산 투자 업계에 왔을 때만 해도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인데 결국은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방송 또 여러 가지 자료들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의 홍수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런 정보가 많다는 거는 나한테 유리한 점도 있지만 결국은 판단력을 좀 흐리게 하는 결국은 또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어떤 이런 우를 범하게 되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해본 내용 중에는 네.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전에 시간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그 시대 자체의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70년대부터 서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그 도시가 확산이 되면서 고속 성장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떤 차익형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보편화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저성장기에는 안정화되어 있는 시기에는 어떤 수익형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보유 금액에 따른 어떤 투자 종목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 자산 상태에 맞는 어떤 종목을 좀 선택해야 되겠고 또 투자 경험이 좀 많이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네.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소액 투자서부터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접근해 들어오시는 것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건 뭐냐면 부동산 투자는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거의 필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네. 좀 더 한 템포 빠른 움직임을 좀 갖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연금 노후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좀 젊은 층서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한 시간이라도 좀 빠른 시간에 움직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요즘은 전문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좀 상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 재테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는데 필수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고요. 초저금리 시대와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맞물리게 되면서 부동산도 어느 정도 금융 상품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묶여두지 마시고 활용도를 좀 더 높여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있고요. 두려우시다면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을수록 소액 투자 먼저 진입 장벽을 낮춰서 진입하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서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죠.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합니다. 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지역에 대해서 바로 알기, 바로 소개해 주실 거고요. 6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예전처럼 부동산이라는 게 큰 돈만 들여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투자처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 궁금하시다면 세미나를 통해서 직접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요, 저기 목동에 신시가지 14단지에 네. 27평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이제 좀 저희도 이제 지금 66세예요. 네.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데 무슨 조그마한 상가라도 하나 사야 되는가 아니면 좀 놔둬도 앞으로 전망이 좀 있는지 네. 월세를 놓는 게 괜찮은지 좀 궁금해서 상담 한번 드리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렸어요. 우선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임대 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예. 형태로 놓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월세 네. 전세로 놓고 있는데 월세로 이제 돌릴까 이제 월세는 얼마에 놓고 계시죠? 전세로 지금 있거든요. 전세로 놓고 계시는데 예, 월세로 근데- 전환해야 될지 아니면 가치가 없다면 상가 투자를 또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는 거죠? 예, 팔아야 되는 건지 가지고 있어도 되는 알겠습니다. 과연 가치 있는 매물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지.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지금 그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여기 지금 힘들죠? 저는요 부천에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아, 나와 예. 있고요. 아, 예. 지금 이제 전세를 놓고 있는데 11월 달이 기한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월세로 돌릴까 아니면 저기 팔아야 되는 시점이 팔아야 될 것 같으면 팔아야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 상담. 예, 이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 예, 그 갖고 보유하신 지 산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됐어요. 20년이요? 예. 상당히 오래 갖고 계셨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뭐 목동 14단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지금은 팔지 마시고요. 예. 만기가 11월 달이라 그러셨죠? 예. 그 시점에서 그 자금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가 봐요. 월세로 예. 전환하실 수 있는. 예,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월세로 전환한다고 하면 그 월세 전환율하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네. 그렇게 금리보다 조금 약간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라는 종목을 지금 월세로 보유하시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여기는 지금 매도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에요. 예. 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2년 정도 후까지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임대를 한번 더 놓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월세를 좀 전환하시는 방법도 좋고 아니면 이 전세금을 갖고 또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그런 네. 방법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예. 일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14단지가 예. 뭐 목동 전체 아파트를 다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예. 목동 지역이 지금 어쨌든 지금서부터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거든요. 아직 시간은 남았지만 네. 이게 지금 14단지도 보통 지금 87년도 입주한 거라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한 1, 2년 후면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가시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어떤 단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시점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건을 조금씩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목동은 기본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교육 여건 때문에 기본 수요층이 많은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건축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이제 양천구에서도 지금 뭐 2년 후 정도 되면은 18년도죠. 예, 지금 뭐그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발표를 또 할 거거든요. 지금 용역 중이고. 그래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한 2년 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 시점이 돼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제가 왜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도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별로 목동 지역이 아파트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뭐 10단지도 있고 뭐냐면 지금 27평이라고 그러셨죠? 예. 대지 지분으로 놓고 할 때 14단지가 지금 사실 용적률이 좀 높거든요. 예. 아, 그건 아시나요? 예, 맞아요. 예, 예, 조금 높아요. 다른 단지에 비해서. 물론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대지 지분이 낮은 건 아니에요. 안 그런 단지들도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용적률이 높다면은 대지 지분이 좀 작아요. 근데 이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지 지분이 한 몇 평 정도 돼요? 한 17평 정도 되나요? 18.9요. 아, 18평 정도. 예. 결국은 뭐 작은 건 아니에요. 27평에 뭐 18평 정도가 대지 지분이 작은 건 아닌데 다른 단지에 비해서 조금 좀 낮거든요. 뭐 20평 가까이 되는 단지들도 있고 10단지, 11단지 같은 경우도 좀 대지 지분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가격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사업을 또 진행하고 어떤 좀 구체화됐을 때 이런 것들이 가름 나는 거지만 이왕이면 조건 자체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14단지가 뭐 소형 단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평수가 좀 다양해요. 그죠? 뭐 20평대, 뭐 30평대, 40평대, 뭐 큰 평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면 단지가 이렇게 좀 평형이 좀 여러 평형들이 있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주민 동의가 이렇게 조금 쉽진 않아요. 예, 뭐 소형 단지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후에 분위기가 좋을 때 한번 좀 체크를 다시 한번 해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분위기, 전반적인 흐름, 시세 이런 걸 파악해서 한번 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 2년 정도만 보유 한번 더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만기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좀 보수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조금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세금을 활용해서 또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예.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요. 전세 자금을 좀 더 활용도 있게 사용해 보자라는 결론 세워주셨으니까 세미나에 직접 참여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전화 주세요. 네, 예,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 걸어 주세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오래 살아가지고 한번 네. 바꿔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재 어디에 거주 중에 계세요? 예, 여기 용산구인데요. 네, 용산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죠?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예, 용산구 용산동 2가요. 이가에 어떤 47-13이요. 47-13. 지금 지도를 또 찾아보고 계시는데요. 좀 오래 거주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 투자나 이주를 또 생각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눈여겨보신 지역 있으신가요? 예, 저기 효창운동장 쪽. 한번. 인근으로 좀 옮겨보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도 찾으셨습니다. 추가적인 상담 이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오래 거주하셨어요? 네네. 여기 지금 그 경리단길 건너편 지금 해방촌 입구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지금 경리단길 이쪽이 지금 굉장히 지금 뭐 활성화되고 핫하잖아요. 있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상권이 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또 그에 비해서 또 이쪽 그 해방촌 그 초입 이쪽도 지금 카페 골목으로 좀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주변이 굉장히 좀 활기차졌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빌라 위치인데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예, 25평이요. 25평형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오래된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은 좀 개발 여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오래된 거죠. 이쪽 지역 자체가 뭐 신축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쵸? 오래됐죠? 그 건축한 지도. 예. 그럼 뭐냐면 자꾸 이렇게 노후화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도 오래되면은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 아파트가 되기도 하고 이런 단독 주택들도 빌라들도 오래되면은 새로 짓고 새로 또 지역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이 남산 축에 의해서 고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거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뭐라 그럴까 이 빌라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까 효창동이라 그러셨나요? 효창운동장 쪽? 예.
그쪽으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찬성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매도 시점도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상권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리단길이라든가 이 해방촌 입구라든가 이 지역이 좀 젊은이들이 좀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어서 네. 임대가가 조금 이제 좀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 주택 월세라든가 뭐 전세가 이런 것들이 그런 시점이면은 매가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생각 같아서는 매도를 하고 개발 여건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 효창동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주거 환경 자체가 좀 그 주변에 변화는 생기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빌라는 그렇게 혜택을 볼 만한 이롭게 될 만한 가격이 오를 만한 여건은 지금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좋았을 때 오히려 주거 환경이 좀 좋은 효창동 그 말씀하신데 그쪽 쪽으로 해서 좀 이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창동 지역 자체가 지금 교통 여건이 뭐 경의중앙선도 연결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효창공원 옆쪽으로. 그리고 신축들도 이렇게 많이 지금 건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뭐 옮겨 타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투자 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가시기 때문에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간다면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용산은.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거주 환경도 좋아지고 또 지금 그 전반적인 지역의 힘도 좋은 용산 효창동으로 가는 건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도하고 갈아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우선 이주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시청자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덜어내 드릴까요? 예, 실거주도 하고 투자도 겸해서요. 네. 예, 내곡동 아파트를 매수를 했으면 하는데, 네. 예, LH 프루지오하고 리엠파크 5단지. 예, 5단지 이 두 아파트 보셨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도 하고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아파트 예, 사고 33평 싶다라고 요. 하시는데 30평형 보고 계시고 이 두 아파트 중에 어느 아파트가 조금 더 나은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아파트가 좀 좋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세곡지구 위쪽 지역에 뭐 비슷한 그 지역에 있어서 어느 게 뭐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예, 지금 가격은 좀 차이가 나죠. 예,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예, 리엠파크하고 저쪽 그 푸르지오하고 예. 뭐 그거는 인근 지역에 있는데 뭐 예. 어떤 아파트가 더 지금 푸르지오가 훨씬 좋아서 그런 것다기보다도 임대 예. 비율이라든가 이 세곡지구라든가 이 뭐 세곡 2지구 뭐 이런 지역들이 다 임대 그러니까 그 장기 전세 주택이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좀 상승하는 거는 좀 그게 좀 귀향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비율에 따라서 가격이 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위쪽으로 보면은 뭐 지금 강남 힐스, 레미안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민영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 지역 내에서 그 민영으로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준 어떤 유입되는 수요층들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가격대가 좀 세게 가요. 알아보셨나요? 이쪽의 시세는? 예, 그쪽은 좀 가격이 높더라고요. 네, 평당 가격으로 보면 한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맞아요. 비해서 푸르지오나 뭐 세곡 리엠파크라든가 이런 쪽은 가격이 조금 더 낮은 이유는 그 장기 전세 주택 때문에 좀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형편에 맞춰서 좀 가시면 좋겠는데 이왕 그 지금 가격 폭 있는 그거만큼에 대해서 서로 가격 수준은 똑같이 상승할 거예요. 만약에 오른다면은.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왜 지금 여기를 투자 목적으로 가는 건 조금 반대 의견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강남 힐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좀 센데 이 아파트처럼 모든 단지가 다 그 정도까지 상승할 거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인근의 위쪽으로 해서 수서라든가 대치 뭐 이런 지역들 뭐 일원동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하고 가격 폭이거든요. 개포동이라든가 이런 지역하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의 세곡지구라든가 이 강남 공공주택지구 이쪽 지역이 좋긴 한데 문제는 이쪽의 교육 여건이 좀 안 좋아요. 예, 중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좀 위쪽으로 수서 쪽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가격을
얻으려면은 교육 여건도 좀 잘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지금 시점보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송파권의 어떤 변화, 문정 도시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좀 접근하세요. 실거주를 한 80% 두시고요. 투자 목적은 20%만 보세요. 일단 매수하시는 건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투자성이 높은 지역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미나 시간 되시면 참석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 세미나에 담아봤습니다.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네, 송성문 대표 무료 세미나고요. 이 부동산 소액 투자 지역에 대해서 풀어주실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시원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송성문 대표가 부동산 재테크는 필수라고 답을 줬습니다. 소액 투자부터 좀 손쉽게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물 소개해 드릴 텐데 매물 보시다가 관심이 있다 하시면 전화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9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팀장 그리고 모던 컨설팅의 송승현 소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부터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동희 팀장님, 어느 지역에 있는 매물 선점해 오셨나요? 네, 현재 많은 R&D 센터 상주 인원 증가로 인하여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쾌적한 도심에서 느끼지 못하는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강남권에서의 가격 또한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서초구 우면동의 매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에 대항할 만한 매물을 또 송승현 소장님께서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매물인가요? 네, 이 지역은 서울 그 강북권에서 가장 큰 개발 계획들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그만큼 미래 가치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은 현재 용산구에 위치를 한 그 효창동 다세대 주택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아파트 매물을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는데 이 지역 자체가 주변 일대 상업이라든지 업무 타운들이 아주 그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그 아파트 매물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총 3가지의 매물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가볼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압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2013년도 5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총 5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2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투자금 4,500만 원의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이 효창동 매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 시청자 상담분이 효창동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물건 눈여겨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곳 입지부터 좀 풀어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쪽으로 뭐 실 입주라든지 뭐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효창동에 대한 그 인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본 매물은 현재 그 6호선, 과거에는 그 6호선만 다니던 그런 역세권 매물이었는데 현재 경의중앙선이 개통을 하면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매물지까지는 도보로는 약 5분 정도 걸리는 그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역세권, 더블 역세권 그 매물로서의 그 역할이 아주 큰 그런 매물로 변모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 일대 뭐 다양한 그 역세권과 함께 좌측에는 그 서울역 역사도 있고요. 또 우측에는 그 현재 용산역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교통망뿐만 아니라 광역적인 교통망을 현재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동역이 그 서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김포라든지 인천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에 그 위치를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매물로서 상당히 좋은 입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일대는 뭐 수요층들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주변에 숙명여대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임대차 시장을 갖고 있고요. 또 주변에 다양한 업무타운의 연계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앞으로 이제 또 개발될 수 있는 그 용산 그 민족공원에 대한 그 녹지 공간 확보와 함께 주변의 효창 공원들 다양한 녹지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과 함께 그 업무타운의 상권의 배후 지역으로서 상당히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지소에서 보신 것처럼 좌우로 마포와 용산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적으로 잘 포진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개발 호재도 마저 체크해 주시죠. 네, 주변에 뭐 일단 민족공원 그 개발 호재를 볼 수 있겠죠. 네. 센트럴 파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변모를 하겠는데요. 뭐 도심권에서 이렇게 큰 그 공원이 들어온다는 게 아주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매물에서 그 좌측으로 이동을 좀 하시게 되면 캠프킴 기지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도 50층 정도의 고층 그 빌딩이 들어서면서 업무타운으로서 변모되는 그 효창동이라든지 이 지역 일대 업무타운적인 모습이 주거로서의 역할이 강했는데 이런 업무타운이 들어오면서 주거와 상업이 그 혼재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질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잘 보시면은 그 용산역 일대 전자상가 인근에 그 대규모 호텔이 들어오는데요. 한 1,800실 정도 되는 그 호텔이 들어옵니다. 그 우리가 대기업들이 그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산을 매각을 하고 1년, 3년, 5년, 10년 정도 우리가 내다보고 그다음 M&A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를 할 때 이 지역에 아모레라든지 뭐 삼성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와 발맞춰서 가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또 용산역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투자와 맞물릴 수 있는 그 면세점이 현재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매출을 한 5조 정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관광객이라든지 유동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안고 있고요. 또 향후에 그 용산과 강남과의 연계성이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접근이 됨으로써 앞으로 이런 기대 가치가 아주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용산을 중심으로 굵직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파장 효과를 보듯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좀 건물이 준공이 완료가 됐고 한 2살배기 된 건물이기 때문에 미리 좀 네. 어떤 건물인지 실사진을 또 공개해 주실 것 같아요.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모습은 그 2살 정도 됐습니다. 지금 뭐 한 2, 3년 정도 된 그런 모습인데요. 네. 지금 건물이 총 5층까지 건축이 됐는데 그중에 4층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층수도 상당히 좋고요. 네. 바로 남양바지로 서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이런 모습은 상당히 우수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물이 있기 때문에 또 2년이나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견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눈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은 실제로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백마리 불견일견입니다. 직접 가 보시면서 눈으로 건물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체크해 주시죠. 네, 매매가는 일단 지금 2억 6,500만 원으로 아주 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용산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하시려고 할 때 약간 부담감들을 많이 가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금액으로 봤을 때 마포라든지 용산권역에 쉽게 아주 투자를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전세가 지금 2억 2천에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액
소액 4,500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지금 현재 5구역하고 4구역이 개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공되고 매도하실 때 큰 차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또 끝으로 유의할 만한 사항들은 없는지도 체크해 주시죠. 네, 용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약간의 위험 요소라든지 시간의 경과를 지켜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위치를 한번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개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인접 거리에 있는지 잘 현장 답사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또 거래가 되고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눈으로 수익률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에 위치한 매물 정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가볼 곳은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센터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6월 말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5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2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2천만 원의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우면동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이 지역은 가보면 서울답지 않게 공기가 쾌적하다라는 거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매물이 위치한 곳 입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강남 제1의 쾌적한 환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면동 지역은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아주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면산 밑에 자리하고 있어 우면산 산책로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요즘 올레길을 찾아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양재천 곳곳에 체육시설 또한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길을 따라 양재 시민의 숲이 둘러싸여 있어서 건강뿐만 아니라 힐링까지도 느끼실 수 있는 아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면동 일대는 이러한 자연 환경이 뒷받침하고 있어서 연구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보 3분 이내 거리에는 삼성, LG, KT R&D 센터 등이 위치해 있고 직주 근접이 가능하겠고 연구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은 유일하게 본 매물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입지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선바이역과 3호선 양재역,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우면산 터널이 접해 있어 법원단지가 조성이 된 교대역까지 10분 이내로 도달하실 수가 하실 수가 있고요.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네. 생활, 주거, 교통 그리고 아주 자연 친화적인 환경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아주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었다 하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권 안에서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매물 집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면동 하면 R&D 센터가 많이 들어설고 있어서 뭐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 이런 뉴스 기사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호재들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최근 정부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양재 우면 일대에 100만 평 부지가 지역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기업 R&D 센터로 조성해서 연구시설을 확대하고 유통 업무 설비 확충하고 그리고 연구원들의 주거지 개발 등 빠른 속도로 서초판 실리콘밸리로 다시 태어날 전망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매물지 도보 3분 이내 거리에 있는 LG와 KT가 9천억 원 이상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연구시설을 확장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한 지역 상권 개발과 지가 상승 그리고 임대 수요까지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매물지에서 가까이 있는 파이시티 부지가 있겠습니다. 하림그룹이 인수한 2만 8천여 평의 파이시티 부지에는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컨벤션 센터 등으로 구성된 최첨단 물류복합 유통센터를 함께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서 개발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개발 진행은 곧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양재 IC와 한남 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와 상업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루하루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면 우면 R&D밸리는 꾸준한 가치 상승으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개발지가 될 거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골칫거리였던 파이시티 부지도 매각이 완료가 되면서 골칫거리 하나가 쏙 빠졌습니다. 이제 원활한 개발 속도를 기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준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마무리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좀 건물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본 매물 대형 빌라 단지에 신축하고 있으면서 이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고 도로는 6m 도로를 접해 있으며 네. 외관 대리석으로 마감 시공되었습니다. 조망권과 개방감이 아주 뛰어난 매물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무인 택배함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설치되어서 풀옵션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건축 건물 또한 시공 능력이 아주 우수한 건설회사가 신축함으로써 내구성이 매우 우수하겠고 현재 네. 준공만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 방문하시면 내외관 모두 보실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매물을 보고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체크해 주실까요? 네, 본 매물의 가격 강남 투룸 가격으로는 매우 저렴한 매매가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 2억 2천만 원 예상되며 실투자금 2천만 원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월세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하고 있으며 대출금 1억 6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 시 5천만 원 투자하여 대출이자 제외하고 매월 50만 원씩을 갖고 가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강남 투룸의 가격으로 2억 4천만 원의 매매가는 경쟁력 또한 충분히 있으며 최고의 희소성 가치로 인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가가 자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별화된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이 2개 있는 매물입니다.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5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음영동 매물인데요.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지역 개발과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서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 매물 현재도 많은 임대 수요층이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 임대 수요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매물이든지 현장 직접 방문하셔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직접 눈으로 현장 확인하셔서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어느덧 마지막 매물인데요. 중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세 번째 매물은 중구 화각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입니다.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6월쯤에 준공이 내년 6월입니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13층 건물의 11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8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5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2,800만 원에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아파트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소액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우선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지 속에 있는지부터 입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입지 자체가 서울시 지도를 보시면은 그 중구가 아주 그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개발하는 모습 중에 이 중구를 중심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 주변에 뭐 상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상당히 주변에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중구의 이 주변을 중심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현재 그 신당역을 이용을 하는데요. 신당역은 2호선과 6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주변 일대 뭐 환승을 한다 보시면은 주변에 1호선부터 6호선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지역들마다 보통 뭐 더블 역세권이라든지 트리플 역세권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우측에는 현재 왕십리 그 복합 역사가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도 분당선이 있습니다. 분당선이 수원까지 그 연장되어 있는 모습.
또 그 경의중앙선이 현재 파주라든지 양평까지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변의 주요 업무타운, 뭐 용산도, 공덕, 그다음에 김포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잘 그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상단 쪽에 보시면 신설 우이선이 앞으로 또 개통될 예정이고요. 또 주변에 그 청계천도 GTX 사업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앞으로도 더욱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화학동 자체가 그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데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상권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그러나 이 화학동 자체가 그 일반 그 상업지역 안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층이 아주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우측에는 현재 왕십리 뉴타운이 현재 1, 2, 3차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왕십리 뉴타운도 한 5천 세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뭐 상권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업무타운,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잘 혼재가 되어 있고 주변에 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로서의 안정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상단 쪽에 청계천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증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구에 위치한 매물 정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면세점도 서울의 중심부라 그런지 중구에 딱 2개가 배치가 됐는데 이것 또한 개발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호재들 마저 체크해 주시죠. 네, 이런 면세점 사업이 사실 그 대기업들이 상당히 각축을 그렇죠. 벌이는 그런 사업 중에 한 곳입니다. 그만큼 유동도 많이 해야 되고요. 관광객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아주 큰 사업 중에 한 곳입니다. 그만큼 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상권이라든지 분석을 하는데요. 명동하고 그다음 동대문 쪽에 강북권에 가장 크게 중심을 갖고 지금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면세점도 들어가 있고요. 동대문 상권에 과거에 그 거평 프레아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그 현대에서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대문에는 과거 1905년을 태동으로 해서 광장시장을 중심으로 변화를 했죠. 1950년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1990년대 정도 아주 호황이었습니다. 지금 2010년 정도 들어가서 지금 동대문 상권이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로수길도 그렇고 홍대 상권도 우리가 대기업들이 이제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상권에 흡수가 되면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대문도 계속적으로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주변 상권이 변환되는 모습. 그다음 디자인 플라자가 들어왔죠. 그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라는 건축가가 DDP를 건축을 하고 나서 아주 랜드마크적인 그런 형상을 가져왔고요. 네. 이런 모습과 맞물려서 서울역에 있는 그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들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관광 상품으로 아주 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신당역 주변 일대를 보시면은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2층, 3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지금 현재 다 멸실이 되고 10층 이상 되는 건물들, 고층 건물로 현재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모습. 그만큼 용적률이 올라가고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주변에 대한 그 토지에 대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운상가 개발이라든지 명동 을지로까지 이어지는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한 2천억 되는 경제 효과를 가져왔고요. 황학동 일대도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토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DDP가 개관한 이후에 이 동대문 유동인구가 확연히 늘었다라고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면세점까지 들어가게 됐으니까 유동인구를 더 많이 확보한 셈이 되겠죠. 이렇게 아무래도 대기업이 투자한 지역은 좀 더 다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매번 다세대 주택 매물을 살펴보다가 오랜만에 아파트 매물이라고 하니까 좀 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 준공까지는 꽤 시간이 남았어요. 어떻게 건물이 올려지게 될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런 아파트는 건축을 하면 지하를 파는 그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뭐 진동이라든지 네. 소음 같은 뭐 이런 다양한 그런 허가 과정이 좀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그 건물에 대한 높이가 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이라든지 채광은 상당히 우수하고요. 주변 일대 이런 소형 주택이 없는 소형 아파트가 없는 그런 부분이 건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우리가 그 투자 수익형 그 다세대 주택보다는 그 면적 자체가 한 과거로 말하면 한 2평에서 3평 정도 넓기 때문에 실거주에도 좀 적합하고요. 향후에 임대를 놓으셨을 때도 가격
상승이라든지 임대가 상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규모만 봐도 다세대 주택의 2배 수준이 넘는 층수를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 그 시세가 아직 주변에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 시세를 차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그 잠실에 소형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게 1억 한 초중반 정도 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12평 정도 되는 게 한 5억이 넘는 그런 현재 그런 시장입니다. 앞으로 이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소형 수익형 아파트가 가격을 주도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그 최초로 이제 이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매매가가 2억 7천만 원, 2억 7,800만 원이라는 아주 소액 투자 접근이 가능하고요. 소액 투자 하시면서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한 2,8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셔가지고 매도 차익 보시기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셔도 한 3천에 1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월세 100만 원 정도 받으시려면은 네. 그 수익률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눈여겨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유의점까지 체크해 주실까요? 예, 부동산을 보실 때는 희소성이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변의 일대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잘 보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송승현 소장의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소개해드리죠. 네, 부동산 흐름 분석 및 알짜 투자처에 대해서 공개해 주실 겁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02-337-8899번으로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모던 컨설팅의 송승현 소장 그리고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팀장님과 함께 매물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